기본 문제랑 다른 유형이라서 요거 두 문제 풀어드릴게요. 1번 x가 0보다 클 때 다음 식의 최소값을 구해라. 근데 이게 요 두 놈만 있었으면은 그냥 이 두 놈의 곱이 1이기 때문에 요 두 놈만 가지고 산술기가 쓰는 건데 얘까지 있기 때문에 이 세 개를 한꺼번에 처리를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산술기와 평균 부등식은 항상 두 문자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세 문자를 어떻게 두 문자로 처리를 하지?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놈을 통분을 다 하면 이렇게 되니까 요 식의 분자가 여기 분모죠. 요 식의 분모 여기 분자 났습니까? 여기 4는 뭐 그냥 무시하시면 결국 요 식하고 요 식이 일종의 역수관계인 거지. 다시 말해서 이 두 개를 곱한 게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곱한다는 건 결국 이 세 개를 다 곱하는 거랑은 다른 말이죠. 그러니까 얘를 하나로 취급해야 이 두 개를 곱한 게 4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았기 때문에 곱이 일정한 상태니까 곱이 일정한 상태에서 두 수의 합의 범위를 구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산술기하를 써봤자 소용이 없지만 쓸 수도 없고요. 얘를 통분해서 즉 두 개의 분수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일종의 역수관계인 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식변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본 문제와는 다른 유형이라서 풀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형이 됐으면 쉽죠. 시당초 이렇게 문제를 냈으면 쉽게 풀 수 있는데 이렇게 문제를 내는 이유는 이거를 이렇게 못 바꾼 애들이 질비할 거니까 그래서 틀리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얘를 통분해서 곱이 4구나 라는 눈치를 채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그거나 같다 두 수의 합은 그거나 같다 2 루트 두 개의 곱이니까 4라고 쓰면 되죠. 그래서 답은 4예요. 이 식의 최소값은 4. 2번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x가 보통은 0보다 커야 되는데 왜 이렇게 주느냐 이걸 보자마자 양면에 1을 더해요.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x 플러스 1이라는 모양이 필연적으로 나오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문제를 쳐다봐도 좋습니다. 왜 물어봤냐면 x 플러스 1분의 9 요 식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문제인데 이 예상대로 x 플러스 1이 분모에 있죠. 여기 이 분모에 있는 x 플러스 1을 어떻게 변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인 이유는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임을 어필하고 싶은 거지. 여기에 x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양수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상태로는 이 두 개를 곱해봤자 x가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수는 역수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분수의 분모를 건들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얘를 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당연히 분모에 있는 x 플러스 1을 제거하려면 분자 x 플러스 1이면 되거든. 여기다가 1을 더하는 건 별일이 아니기 때문에 요 놈의 역수를 여기에서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x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바꿔주면 되는 거지. 요 x 플러스 1이 요 새끼랑 곱해지면 9가 되고 마이너스 1은 그냥 상수로 처리하면 되니까. 다시 한 번 더 써볼게요. x 플러스 1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9 빼기 1 이런 식으로 식변형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제 두 문제는 주어진 상태로는 풀 수가 없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식변형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개가 일종의 역수관계죠. 이 두 개의 곱이 9로 일정하니까 두 개의 곱이 9로 일정한 상태에 합의 범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산술기하 평균으로 처리해 주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은 그대로 있는 거고요. 그래서 크거나 같다 2 루트 이 두 개를 곱한 9 쓰고 마이너스 1은 원래대로 한 번 더 쓰고 이렇게
요 계산 결과가 6이지 않습니까? 답은 5가 되는 겁니다. 최소값은 5다. 그 다음 기본 문제도 여전히 산술기하예요. 산술기하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연습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8-7번의 1번. XY가 모두 양수이고 XY의 곱이 6이다. 그럼 너무 뻔하죠? 각각이 양수면서 곱이 주어졌으니까 당연히 합의 범위를 산술기하로 구해라. 그런 뜻입니다. 예상을 하고 4x 제곱 더하기 9y 제곱의 최소값과 이때 xy까지 구하래. 그러면은 이게 제곱이 씌워져 있어도 어쨌건 xy에 관한 일종의 합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산술기로 들어가면 돼요. 두 개의 합은 크거나 같다 2루트 49 36의 x제곱 y제곱. 얘를 정리를 하면은 36까지 제곱수니까 12xy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xy 6이랬기 때문에 6을 집어넣어서 72다 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값은 72인 거고 그때 xy는 등호 성립 조건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두 개가 같을 때라고 했죠. 4x 제곱이 9y 제곱과 같을 때 등호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일 때 최소값 72를 갖는 건데요. 이걸로 끝내시면 안 돼요. 얘를 더 정리를 하면은 이 어차피 x의 양수니까 2x가 3y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걸로 끝내면 안 돼. 2x가 3y면서 이 조건까지 만족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2x가 3y면 이거를 6k라고 두라고 가르쳤어요. 즉 x는 3k이고 y는 2k인 상태입니다. 요식을 1번, 요식을 2번이라 했을 때 2번을 1번에 집어넣어서 k를 구해서 그 k를 xy에 집어넣어서 xy가 구체적으로 어떤 숫자가 나올 때까지 다 푸셔야 돼요. 그러면 3k와 2k의 곱이니까 6k 제곱이 되죠? 그래서 k는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를 각각 집어넣게 되면은 x는 3이고 y는 2까지 나와요. 정답은 이거예요. x가 3, y는 2 일 경우 최소값은 70이다. 이런 식으로 답을 쓰셔야 맞습니다. 관계까지 찾는다고 찾은 게 아닙니다. 2번 얘도 xy는 양수고 두 수의 합이 주어져 있어요. x 플러스 y는 4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x분의 y 플러스 1과 y분의 x 플러스 1이라는 분수의 최소값과 이때 xy를 구해라 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뭐 이 두 개를 바로 곱해봤자 소용이 없죠. 그러면 분수기 때문에 통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xy로 통분을 하면은 얘는 x제곱 플러스 x가 될 거고 얘는 y제곱 플러스 y가 되겠죠. 근데 여기 x 플러스 y가 4라고 했으니까 요거 대신에 서로 바꿔치기 하시면 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그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해서 이거의 제곱에서 2xy를 백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거의 제곱은 16이니까 16에다가 4를 넣으니까 20인 거죠. xy분의 20-2xy로까지 정리가 돼요. 그럼 다시 이렇게 째게요. 그러면 xy분의 20 빼기 2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면 그러면 지금 이 식은 이 xy의 곱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xy가 각각 양수면서 합이 4라고 주어진 상태니까 곱의 범위를 찾으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술기하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 산술기하를 달면 돼요. 두 수의 합은 크거나 같다 2루트 곱보다 이렇게. 근데 우리는 xy의 범위가 필요하니까 2를 날리고 제곱을 때리면 xy의 곱은 작거나 같다 4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xy 분의 1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양변을 뒤집으면 xy 분의 1은 아예 맡기면서 크거나 같다
4분의 1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20에다가 xy분의 1을 곱한 거에다가 1을 뺀 거니까 이 부등호 방향을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 xy분의 1 대신에 4분의 1을 넣어서 계산하면 돼요. 그럼 4분의 20 마이너스 2니까 3이 되는 거죠. 최소값은 3이다. 그리고 그때 xy까지 구하려 했는데 그때 xy가 4여서 벌어진 일이고 그럼 여기서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 산술기와 평균 부등식에서 등호 성립 조건을 xy 값을 찾는데 동원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럼 xy 두 개가 같으면서 합한 게 4여야 되니까 각각 2란 소리죠. xy가 모두 2일 때 최소값 3이다요. 이렇게 쓰시면 완벽하다. 유지 안 할게요. 넘어가서 기본 문제 8-8번 산술기와 평균 부등식의 활용 문제가 되겠어요. 문장제까지 나옵니다. 산술기와는. 근데 산술기와나 코시-슈바르츠의 문장제 활용 문제는 산술기와나 코시-슈바르츠를 안 써도 돼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안 쓸 경우에는 뭐로 푸는 거냐면 지금 보여드리겠지만 이차함수 제수로 푸는 거예요.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이 너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중에서 넓이가 최대인 것을 정사각형을 증명하고 그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인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아무렇게나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이런 직사각형 중에서 넓이가 최대인 것은 정사각형임을 증명하고 그 정사각의 넓이를 구해라.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보고 최대인 상황이 가로 세로가 같을 때임을 증명해라 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2차 함수로 푸는 거고요. 이게 전형적인 풀이고 두 번째는 산술기하를 푸는 겁니다. 산술기하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함수로 푸는 방식은 변수가 한 개고요. 산술기하는 변수가 두 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굳이 산술기하를 쓰라고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나 같은 경우는. 이게 지름일 거 아닙니까? 이게 지각이라서. 그래서 요 지름이 2루트 3이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가로가 x다 라고 치면은 세로는 y다 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잡으면 산술기가 되는 거예요. 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게 y가 아니라 y는 곧 루트 이거 제곱해서 이거 제곱 뺀 거니까 12-x 제곱이 나오죠. 이렇게 이걸 y라고 안 쓰고 이렇게 쓴다? 그러면 2차 함수 문제가 되는 거죠. 2차 함수 문제로 가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이 직사각형 넓이는 xy의 곱인데 xy의 곱은 x 곱하기 루트 12 빼기 x 제곱이니까 요 근호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x를 근호 안에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루트에 x 제곱에 12 빼기 x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식이 근호 안에 있는 이 식이 x 제곱에 대한 2차 함수인 겁니다. 얘를 그려주면 말이죠. 얘를 그려주면은 2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으로 그려지고 여기가 x축이 아니라 x제곱축이면 돼요. 그러면은 x제곱 절편이 0과 1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최대가 되는 곳은 여기이기 때문에 6, 여기다가 6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x제곱에 6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둘 다 6이 되기 때문에 루트 6의 제곱이라서 6입니다. 그러니까 근호를 붙인 식 자체가 최대값이 6이 나온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때 x제곱이 6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때 x는 루트 6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의 최대값은 6이고 그때의 x는 루트 6입니다. 그러면은 루트 12 빼기 x제곱 이 세로의 길이 루트 12 빼기 x제곱도 여기 x에다 루트 6을 넣게 되면 루트 6이 나오죠. 그럼 가로 세로가 둘 다 루트 6으로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사각형이라는 것을 알아낸 상황이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과정으로도 풀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여기 근호안에 보호 2차식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학생들이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이 산수기하로 가는 게 바람직한 문제긴 하네. 그러니까 한 문자로 통일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산수기하로 가보겠습니다. 넓이는 xy인 건데 여기서 당연히 쓸 수 있는 식은 피타고라스 아니겠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2를 만족하는 상태니까 이게 일종의 합이거든요. 합이 일정한 상태에서 곱의 범위를 찾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산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 두 개의 합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두 개의 곱보다. 그럼 이 식을 정리하면 2xy로 정리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12가 크거나 같다. 2xy보다가 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는 xy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1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xy의 곱은 작거나 같다 6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넓이의 최대값은 6이 되는 거고 그때의 xy는 등호 성립 조건에 의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xy가 같아야 되는 상황인데 같으면서 제곱해서 합친 게 12가 돼야 되는 거니까 하나당 6이 된다는 뜻이고 xy는 양수이기 때문에 루트 6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x랑 y는 루트 6으로 같을 때 넓이가 최대값 6이 된다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사각형이라는 상황까지 다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기본 문제 8-9번도 활용 문제인데 이거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활용 문제로 낸 건데요. 코시-슈바르츠는 더더욱 2차 함수로 푸시면 돼요. 코시-슈바르츠까지 갈 필요 없어요.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가 4, 6인 직각삼각형의 빗변 위에 점P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4고 여기가 6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빗변에 점P가 있다. 그러니까 점P가 있다는 말은 그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돌아다닌다는 소리예요. 동점P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냐 여기 있으냐 여기 있을지 모른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점이 돌아다니고 있을 때 점P에 의해서 빗변이 아닌 두 변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점P가 여기 있으면은 요 길이랑 요 길이를 말하는 거고 점P가 여기 있으면 요 길이랑 요 길이를 말하는 거죠. 아무튼 P의 위치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걸 다 고려할 수 없으니까 그냥 임의의 점 하나를 잡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충 여기에 P가 있다고 치는 거죠. 여기에 P가 있다고 쳤을 때 요 점 P에서 빗변이 아닌 요 두 변 사이의 두 변까지의 거리를 A, B라고 가정을 한 거지. 어디가 A인지 어디가 B인지까지 안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A, B 잡으시면 돼요.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과 전지삼각형이 닮았다는 걸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전지삼각형의 이 길이의 B가 2대3이니까 얘네들 다 그럴 거란 말이지. 2대3, 2대3 그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문자가 두 개나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A, B를 전부 하나의 문자로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의 문자로 바꾸게 되면은 그 문자에 대한 2차 함수를 정할 거니까 2차 함수 최대치수를 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요 A가 2에 해당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A를 A라 쓰지 말고 2x라고 쓰면 돼요. 그럼 얘는 자동적으로 3x가 되겠죠. 그럼 얘는 B는 자동적으로 6 빼기 3x가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받게 되면 A 대신에 2x를 집어넣고요. B 대신에 6 빼기 3x를 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개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3x 제곱에 마이너스 36x 플러스 36 이렇게 이와 같은 이차함수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이차함수의 최소값을 찾아내는 거니까 얘를 아래로 블록으로 그린 다음에 마이너스 2의 분의 b에 따라서 꼭지점의 x좌표를 찾은 다음 그 찾은 걸 집어넣어서 답을 내시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2의 분의 b를 하시면 13분의 18일 때요. 13분의 18, x에다가 13분의 18을 집어넣은 게 최소값인 겁니다. 13분의 18의 제곱에 13되면은 13분의 18의 제곱이니까 13분의 324 빼기 얘는 13분의 324의 2배거든요. 그럼 2개에서 1개를 한 개에서 2개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 1개만 쓰면 되는 거지. 거기에다가 36을 더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통로 안 할 수가 없죠. 13분의 36 곱하기 13? 그러면 468이네요. 이 부분만 정리하시면 돼요. 최소값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13분의 468에서 324를 빼면은 144 13분의 144가 정답이다. 요게 1번 풀이에요. 이차함수로 푸는 거지. 이게 정석이고 가끔 이제 변태 같은 놈들은 요 식을 본 순간 산술기하가 떠오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풀어보자면 그러면은 이 식을 본 순간 산술기하를 떠올렸다고 치면 일단 콜슈바르츠 떠올렸다고 치면 콜슈바르츠 적어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가능하다. ax 플러스 by의 제곱. 그럼 요 자리 요 식의 범위를 찾는 거니까 나머지 부분들이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요 값이 얼마인지도 알아봐야 되고 요 값이 얼마인지도 알아봐야 돼. 요 두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뭔가 이 주어진 정보에 의해서 AB라는 문자가 표현된 상태이기 때문에 AB끼리의 관계식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그 관계식을 알아내셔야 하는 겁니다. 그 관계식도 당연히 이 세 삼각형이 닮았다라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2대 3을 닮았다라는 것을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이게 주어진 게 AB로 그 AB를 이렇게 2x나 600의 3에서 바꾸지 않고요. AB 모양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관계식을 만들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콜슈바르츠 부등식의 AB 자리에 AB를 그대로 쓸 거라서 여기 A제곱, B제곱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식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AB를 건드리지 않고 관계식을 찾는 거니까 여기가 A가 되면은 여기는 2분의 3A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 B는 6 빼기 2분의 3A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빼기 2분의 3A를 넘겨주면 2분의 3A 플러스 B가 6이다 라는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 세 삼각형이 모두 닮았다는 걸 이용하는 말이죠. 2까지 곱해주면 3A 더하기 2B가 10이라는 걸 알아내고 그리고 요 AB를 제곱한 것의 합의 범위를 찾으라고 하니까 코시-슈바르츠를 떠올렸다 라고 치면 그러면 여기서 x는 뭐란 뜻이냐면 a의 개수가 3인데 이거를 이 ax를 3a로 생각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x자리엔 3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b의 개수가 2인데 여기서 b의 개수는 y이기 때문에 y자리에 2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럼 끝난 거죠. 요 놈은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요거는 계산하시면 13이고요. 그러나 맞다? 여기서 이 식이 바로 제곱 안에 들어있는 식이 바로 3a 더하기 2b가 되는데 3a 더하기 2b가 10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니까 얘를 12로 바꿔치기 한 다음에 제곱을 때리면 144가 나오겠죠. 왜 넘겨주면 답이 나오는 거지. 13분의 144. 그러니까 계산 과정으로만 따지면 이게 더 간단하긴 해. 왜냐면 얘는 2차 함수긴 한데 이
대칭축의 x값이 더러운 분수이기 때문에 계산하다가 실수할 가능성이 없지 않긴 해요. 그렇지만 코이슈바르츠 부등식을 이렇게 완벽하게 암기하고 네가 동원할 수 있느냐?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이 방식 방이 맞습니다. 이차함수의 최소로. 8단원 끝. 9단원. 함수죠, 함수. 새삼스러운 단원이고요. 이미 다 알 텐데. 함수의 정의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함수를 정의하려면 집합이 2개 필요합니다. 책에 있는 대로 설명할게요. 서울, 런던, 베이징, 뉴욕. 한국, 미국, 영국, 중국. 그 원래는 x가 이런 집합이에요. y도요. 이런 집합인데 그 함수에서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게 길쭉한 원을 그려가지고 그 안에 원소들을 다 쓰는 방식도 집합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x에 있는 도시죠, 도시를 y에 있는 나라에 대응을 시킬 건데요. 대응의 룰이 뭐냐면 그 도시가 있는 나라에 대응을 시킨다고 칩시다. x에서 y로에 대응을 시킬 건데 그럼 이제 이게 함수기 때문에 함수는 영어로 f라서 펑션이라서 지금까지 fx라고 써왔었죠. f라는 함수는 뭐냐면 도시를 나라에 대응시키는 함수다 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도시를 이 함수에 입력시키면 나라가 출력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면은 서울은 한국에 있으니까 서울은 한국에 대응되는 거고, 런던은 영국에 있으니까 영국에 대응, 베이징은 중국에, 뉴욕은 미국에 대응되겠죠. 이런 과정을, 이런 상태를 대응됐다 라고 하는데요. 모든 대응을 함수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근데 이 대응은 함수가 맞아요. 왜 이 대응을 함수라고 부르느냐? 그러려면은 함수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함수의 정의는, 함수란 이 x라는 집합을, 근데 뭐 함수가 일단 정의가 돼야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x로 할게요. x의 모든 원소가 y의 원소에 오직 하나씩만 대응된 것을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이 한국도 대응되고 미국도 대응된다? 이런 건 함수가 아니고요. 뉴욕이, 여기 미국이 없어가지고 뉴욕이 대응될 게 없다? 그런 것도 함수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씩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두 다 그래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모든 원소가 오직 하나씩에만 대응된 것을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럼 함수가 딱 하나 있을 때
이 x라는 집합을 뭐라고 부르냐면 정의역이라고 부릅니다. y를 뭐라고 부르냐면 공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화살표를 받은 애들 있죠? 화살표를 받은 애들을 함수값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평소에 쓰는 것처럼 표현하면은 F 서울은 한국일 거 아닙니까? 이 한국의 이름이 함수값입니다. 서울에 대한 함수값인 거죠. 그리고 F 런던은 영국이지 않았나요? 이 영국도 함수값인 거죠. 그러니까 출력되는 값, 공역의 원소인 애들, 그런 애들을 함수값이라고 하는데, 근데 공역의 원소라고 해서 무조건 화살표를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 나라가 하나 더 있다, 호주다. 그럼 여기 호주는 화살표 못 받았잖아. 이런 애들은 함수값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공역에 있는 애들 중에서 화살표를 실제로 받은, 공적으로 말하면 함수값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 또 이름이 따로 있는데, 그것의 이름은 치역입니다. 치역. 역이라는 말이 붙은 게 총 세 가지인데요. 정의역, 공역, 치역. 그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 각각 뭐를 의미하는 건지를 알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함수값으로 구성된 집합의 이름은 치역입니다. 그래서 치역을 그냥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fx바 x는 x, 외우셔야 돼요. 이거 fx바 x는 x의 원소, 치역이다. 한국말로 치역이라고 쓰면 여기서 못 알아들으니까 기호로 표현하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정의역은 기호를 어떻게 합니까? x, 공역은 기호로 y고, 그리고 치역만 x, y, z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함수값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치역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런 함수를 보면 정의역은 서울, 런던, 베이징, 뉴욕 4개의 원소로 구성되는 집합이고, 공역은 한국, 미국, 영국, 중국 4개의 원소로 구성되는 집합이고, 치역은 한국, 미국, 영국, 중국 4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이다. 그렇게 말할 줄 아셔야 하는 거죠. 지금 4가지 용어를 전달한 겁니다. 함수가 뭔지, 정의역이 뭔지, 공역이 뭔지, 치역이 뭔지. 그리고 뭐 여기 이 입력되는 값 있죠? 입력되는 값을,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는 fx는 y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나타냈던 방식이죠? y는 fx. 요 x를 입력되는 값을 독립변수 라고 하고요, 출력되는 값을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독립은 뭐 뭔지 알죠? 종속의 반대말인데, 종속은 어디에 귀속돼 있다? 영향을 받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자유롭지 않는 거지. 얘는 자유로운 겁니다. 여기다가 뭘 넣어야 될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넣어서 나오는 결과는 이 대응관계에 따라서 강제되기 때문에 당연히 x에 종속되어 있는 상태일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가 변할 수 있는 값이니까 변수인 거고, 여기도 변할 수 있는 값이니까 변수인 거야. 자연스러운 표현이구나 받아들이시면 돼. 입력하는 건 뭐든 상관이 없는데, 출력하는 것은 입력한 것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는 독립변수의 종속적인 거니까 얘가 종속변수, 얘는 독립변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설명했습니다. 거기 보기 1번 찾아볼래요? 보기 1번. 함수가 뭔지 아닌지 확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기 1번은 보고 넘어갈게요. 보기 1번의 1번 같은 경우는 정의역이 ABCD고 공역이 PQRS고 치역이 PR 2개인 상태인데 근데 이제 그걸 애초에
말하려면은 함수인 것부터 확인해야 되는데 정의역에 있는 A, B, C, D 4개의 원소가 전부 다 화살표를 하나씩 날리고 있는 상태니까 화살표를 날린다는 게 대응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Y의 오직 하나의 원소에 대응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디로 가는지는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씩 날아가고 있다는 것만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3개가 P로 몰려있는 상태인데 몰려있는 이내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씩 나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서 1번은 함수가 맞아요. 그래서 1번은 함수가 맞기 때문에 정의역, 공역, 치역을 다 논할 수 있는 거고 정의역은 A, B, C, D, 공역은 P, Q, R, S, 치역은 함수 값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공역에 있는 애들 다 쓰는 게 아닙니다. 공역의 부분 집합으로 치역을 나타내야 하는 거죠. 언제나. 그래서 화살표를 실제로 받은 P는 3번 받았고 R은 1번 받았지만 원래 집합을 나타낼 때 같은 원소를 여러 번 쓴 게 아니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P 한 번, R 한 번, P와 R 한 번씩 쓴 것을 원소로 갖는 집합으로 치역을 나타내셔야 하는 겁니다. P, R로 쓰시면 안 되고 P, R로 써야 하는 겁니다. 2번 같은 경우는 X에서 1이 화살표를 날리고 있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니까 정의역, 공역, 치역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3번 같은 경우는 왜 함수가 아니냐면 2에서 이렇게 화살표가 2개 날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소가 오직 하나씩에만 대응된 것을 함수라고 부르기 때문에 2번 같은 경우는 이 조건 때문에 3번 같은 경우는 이 조건에 위배되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할 줄 아셔야 합니다. 나머지 보기 문제들은 풀 필요가 없고요. 그런 것까지 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 다음에는 보통 우리가 이런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이 유한한 것을 다루지 않고요. 그냥 실수 범위 이런 식으로 무한한 것을 다루는 게 일반적인데 무한한 것을 다룰 때 정의역이 모든 실수가 아닐 때도 그 정의역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데 그 고등수학에서는 우리가 다루는 함수들은 무한집합이 정의역인 함수를 다룰 때는 좌표평면에다가 그릴 수 있다 라고 가정을 하고 다루는 거기 때문에 좌표평면은 실수체계라서 그 정의역도 실수해야 되고 그 나타나는 함수값들도 실수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미 약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주어져 있는 함수를 받아들여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다음 함수의 정의역을 구해라. y는 루트 1 빼기 x고 요게 요런 거 이제 무리함수라 부르는데 이 책의 제일 마지막 단원에 나오는 내용인데 요런 무리함수의 정의역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이게 지금 근호기 때문에 이 y라는 x라는 놈도 실수고 y라는 놈도 실수해야 되는데 y가 특히 루트 어쩌고니까 루트 붙은 게 실수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루트 붙은 게 실수가 되려면 루트 안에 들어있는 시계값이 0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얘를 풀어주시면 x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도출되는 x의 범위가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함수의 정의역을 구하라고 그러면 x건 y건 간에 전부 다 실수가 나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성립해야 하는 부등식이 있을 거니까 그 부등식을 풀어서 x의 범위를 찾으면 돼. 정의역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x의 범위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은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건데 이건 뭐 시시한 개념이기 때문에 말로만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서로 같은 함수라는 것은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이 다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정의역과 공역, 치역이 다 같을 뿐만 아니라 그 각각에 대응되는 관계까지 다 같아야 돼요. 그렇게 될 때만 서로 같은 함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애초에 다른 모양이면 같은 함수일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fx는 x고 gx는 x제곱이라면 이 두 개는 같은 함수일 수 없어. 그러니까 정의역이 모든 실수일 경우에는
정의 모든 실수 이 새끼는 이렇게 생겼고 이 새끼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생긴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함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의역을 유한계로 줄여버리면 이 두 놈의 교점이 0과 1이라는 건 쉽죠. 그러니까 0과 1로만 정의역을 한정하면 이 두 개는 같은 함수가 되는 거죠. F0은 0이고 G0은 0이니까요. F0은 0, G0도 0. F1은 1, G1도 1. 근데 0과 1을 제외한 그 어떤 값에서도 같은 값을 안 가지지. 0과 1에서만 두 개가 같은 함수 값을 가지니까 요 두 개는 정의역이 모든 실수일 경우에는 당연히 생긴 모양이 다르니까 서로 다른 함수인 건데 생긴 모양이 달라도 정의역을 유한계로 줄여버리면 서로 같은 함수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생긴 모양이 다른 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이기 위한 정의역은 뭔가요? 정의역은 몇 개인가요? 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생긴 모양이 다른 게 서로 같은 함수이려면 이 두 개가 같다는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돼요. 방정식을 풀면은 0과 1 나머지? 그럼 0과 1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정의역이라면 이 두 개는 서로 같은 함수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개가 서로 같은 함수이기 위한 정의역의 개수는 뭐냐? 라는 문제를 만나게 될 건데 답은 3개인 겁니다. 0 하나, 1 하나, 0, 1 하나. 정의역이 공집합이면 아예 함수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공집합은 애초에 성립하지 않아요. 요 3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0, 1 두 개가 근이라고 해서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0, 1이 다 들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0, 1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집합을 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 공집합은 제외하시고. 공집합은 제외하시고요. 공집합은 제외하시고 공집합이 아닌 근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 그런 게 정의역의 개수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해서 두 개의 모양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다른 함수가 아니라고요. 정의역이 유한계로 제한이 걸려 있으면 서로 같은 함수일 수 있다. 그러려면은 이 두 개가 같은 값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니까 같은 x에 대해서 같은 함수 값이 나와야 되는 걸 서로 같은 함수라 부르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같다라는 방정식 푸시라고요. 방정식을 풀어서 나오는 근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정의역이라면 서로 같은 함수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풀이 할게요. 기본 문제 9-1번. x가 마이너스 1, 1, 2 3개, y가 1, 2, 3, 4 4개입니다. x의 임의의 원소 x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x에서 y로의 대응을 생각할 건데 x에서 y로의 함수를 찾으래요. 1번 x 화살표 x 플러스 1.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fx는 x 플러스 1. 그러니까 뭔가를 입력하면 1 추가한 걸 출력하세요 라는 대응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함수인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f라고 쓰긴 애매하네요. 그냥 이걸 자체 받아드릴게요. 이게 의미하는 바를 말로 쓸게요. 뭔가 입력값에 1 추가한 걸 이거를 출력해라. 출력하시오라는 알고리즘인 거죠. 근데 지금 입력값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이 3개라고요. 그럼 이 3개 일일이 다 넣어주면 0, 2, 3이 출력될 겁니다. 근데 2, 3은 여기 있지만 0이 여기 없기 때문에 즉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 화살표가 못 나가니까 이건 함수가 아닌 거죠.
문제에서 요구한 게 함수인 것을 고르라 했기 때문에 1번은 답이 아닌 겁니다. 쉽죠? 2번 x 화살표 x제곱. 그러니까 입력값의 제곱을 출력해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 1, 1의 제곱인 1, 중복인 거 쓸 필요 없고 2의 제곱인 4 이렇게 두 가지가 출력이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요 공역에 포함이 되죠. 1, 4가 y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함수가 맞습니다. 답이고요. 3번 이건 이제 입력값에 따라서 두 개의 결과가 나오는데 x가 0 이상일 때는 x를 짝수에 대응을 시키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x를 홀수에 대응시키라고 했어요. 요거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게 정의역 아니죠. 정의역이라고 말 수도 없어요. 아직 함수인지 모르니까. 자, 이 함수를 이 집합의 원소에 대응시킬 건데 이 집합의 원소 중에 짝수인 새끼, 즉 이 두 개를 얘기하는 거죠. 이 두 개는 짝수에 대응시키는 겁니다. 여기 공역에 있는 모든 짝수에 대응시키는 거죠. 짝수가 2랑 4 두 개니까 1이 2랑 4에 대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끝난 거죠. 이미 한 놈이 두 개에 대응된 상태이기 때문에 딴 걸 확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저 한다고 치면 2도 0보다 큰 거니까 똑같이 이렇게 짝수 두 개에 대응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0을 작은 거기 때문에 밑에 룰에 따라서 모든 홀수에 대응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개 전부 다 두 개씩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어떤 원소를 보더라도 함수가 아닌 거예요. 아니 여기 짝수에는 6, 8 이런 것도 있는데 왜 그건 없어요? 공역에 없는 건 따지지 않습니다. 예시도 않죠. 4번 이것도요. 똑같은 방식으로 표현이 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볼게. x가 0 이상일 때, 즉 이 두 숫자에 대해서는 x를 1에 대응시키래요. 그럼 이렇게.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 즉 이 마이너스 1 하나에 대해서는 0에 대응시키래요. 근데 0이 없잖아, 여기에. 그러니까 얘는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함수가 아닌 거지. 그래서 정답은 2번밖에 없다. 시시하죠. 넘어갑니다. 함수가 뭔지 파악할 수 있느냐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문제였고 9-2번 같은 것도 단골 손님인데요. 내신 빈출이라 적으세요. 이건 너무 시시하기 때문에 내신 안 나옵니다. 이런 걸 뭐라고 부르느냐? 함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함수 방정식을 만났을 때 이게 이제 어떤 과목이냐에 따라서 접근법이 다른데 지금은 공수 2 하잖아요. 공수 2에서는 x, y의 적절한 수나 식을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이것만 지금 이거밖에 모르니까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미적을 배우게 되면은 미적 1을 배우게 되면 도함수의 정의를 쓰는 겁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들으시면 되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1내용밖에 모르니까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안 어려워요. x와의 적절한 수나식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 방정식은 이와 같습니다. f x 빼기 y는 이거를 함수로 부를 수 있잖아. 근데 함수가 섞여 있는 등식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아무 함수나 성립하는 등식이 아니라서 함수 방정식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함수 방정식과
F1이 마이너스 1로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메인 조건이고, 이게 메인 조건이고, 이거 하나의 함수값 정도는 알려줘야 나머지 함수값들을 이걸 기반으로 해서 차례차례,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알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조건이 하나 추가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하나 이상이. 요걸 가지고 F0 구하고 F-1 구하고 F2 구하고 그런 문제입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는 이유는 얘를 구해서 이 두 개 조건으로 얘를 구하고 이 세 개 조건으로 얘를 구해라.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차례차례 구할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F0을 구하랬으니까 요 F라는 식이 두 개가 보이죠? 요 괄호 안에 들어있는 이 x 빼기 y와 x 두 개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으로 바뀌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제일 간단한 건 x, y에 둘 다 0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F0은 0 더하기 F0이라서 아무 의미가 없는 당연한 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한 거지. 그러면 뭐지? 이 두 개를 다 0으로 만드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럼 얘를 이용할 수밖에 없겠네. F1이 마이너스 1인 걸 이용해서 F1도 만들고 F0도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두 개 중에 x 빼기 y와 x 두 개 중에 하나는 0을 만들고 하나는 1을 만들면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x, y 모두 1을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얘를 찾기 위해서 x, y에 모두 1을 대입하면은 요 식이 F0이 되고요. 좌변이. 우변이 여기 y에도 1 넣는 거예요. 1 더하기 여기 x 1 넣는 겁니다. F1이 되는데 여기서 F1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로 넣어서 계산하시면 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F0은 0이었고. 그럼 이제 요 두 개의 정보가 있는 거예요. F1이 마이너스 1이고 F0이 0인 걸 아는 상태에서 F-1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 두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1이 돼도 되고 0이 돼도 되고 1이 돼도 되는 거죠. 그럼 그 생각을 가지고 xy에다가 뭘 넣으면 좋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은 x에 0을 넣고요. y에 1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f-1이 되겠죠. 얘는 1이 되겠죠. 얘는 f0가 되겠죠. f0는 0이니까 얘는 1입니다. 그 다음 F2를 구하려면은 마찬가지로요. 지금 세 개의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고 F2는 반드시 등장을 시켜야 되니까 요 두 개 중에 한 군데에는 적어도 한 군데는 2로 표현해야 되고 나머지 한 군데는 마이너스 1이나 0이나 1이 돼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 XY에 뭘 넣어야 될지를 몇 초 고민해 보시면 돼요. 그럼 X에 1 넣고 Y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됩니다. x에 1, y에 마이너스 1 넣게 되면은 얘가 f2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얘는 f1이 될 건데 f1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을 더해서 마이너스 2다. 장난이에요, 장난. 재미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유제 중에서 풀고 지나가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일단 9-4번 약간씩 그 제시된 시계꼴이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여기 기본 문제처럼 생긴 거 한번 했고요. 유제 9-4번처럼 생긴 거 약간 다르기 때문에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 플러스 2 f 2 빼기 x 더하기 2x 플러스 1 f 2 더하기 x 이게 1이다 라는 함수 방정식을 이용해서 f5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문제와의 차이는 이런 게 없죠. f 얼마가 얼마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함수 방정식만 하나 딱 주고 F5를 구하라고 한 거죠. 근데 또 얘와의 차이점은 저기는 다 X라는 거예요. 여기는 X도 있고 Y도 있었는데 한 문자에 대한 함수 방정식을 주고
저걸 이용해서 F5를 구해라.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괄호 안에 2 빼기 x라는 놈과 2 더하기 x라는 놈이 있는데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5로 만들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얘를 5로 만들려면 x에다가 마이너스 3 대입이고 얘를 5로 만들려면 x 3 대입입니다. 근데 이 문제, 결론을 얘기하자면 이 문제는 여기 한 놈만 5를 만든다고 해서 나머지까지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쪽도 5를 만들고 이쪽도 5를 만드는 식 두 개를 이용해야 해결이 되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얘와는 상당히 다른 흐름이기 때문에 다른 유형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꼴을 각각에서 만든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F5를 만들기 위해서 x의 마이너스 3대입, 여기서 F5를 만들기 위해서 x의 3대입 두 번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x의 3대입하게 되면 저 함수 방정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마이너스 3대입하게 되면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3을 대입하셔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F5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5 F 마이너스 1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x3을 대입하면요. 여기서 3 넣으면 5죠. 5f 이게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 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3 넣는 거니까 7입니다. 7에 f5가 되는 겁니다.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f5만 만들려고 했는데 나머지 애가 f-1이 둘 다 만들어진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냐면 이 숫자랑 이 숫자는 x에 상관없이 합이 4기 때문에 5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해야 4가 되는 거니까 한쪽이 5가 되면 한쪽은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다른 함수값이 주어져 있지 않았던 이유는 f5를 만들려면 f-1이 덩달아 생기는 거니까 결국 식이 두 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를 f5와 f-1에 대한 연립방정식처럼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푸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f5만 찾으면 되는 입장이니까 f-1을 재보여주면 되는 거고 하필이면 개수까지 똑같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두 식을 바로 더해주면 끝나는 거죠. 두 식을 더한다. 그러면 얘는 없어지고요. 7개에서 1개를 빼는 건 6개겠죠? 6F5는 2다. 그래서 답은 F5는 3분의 2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있는 두 식의 성질, 식의 특징이 합해서 4다 라는 특징이 있으니까 한쪽을 F5로 만들면 나머지 한쪽은 5랑 합친 게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5랑 합쳐서 4를 만드는 수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F-1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까지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 그러면은 결국 이와 같은 식이 언제나 세팅이 되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을 풀듯이 처리를 하시면 그 기본 문제처럼 어떤 특정한 함수값에 대한 정보가 없더라도 답을 내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흘러간다. 그 다음에 9-5번도 할게요. 요건 이제 숫자를 대입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 문자를 대입해야 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풀어보는 겁니다. 임의의 두 양수라고 했어요. 양수만 집어넣을 수 있다. fxy는 fx 더하기 fy다 라는 함수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f1이 0임을 증명하래요. 그러면 뭐 다른 함수값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 괄호 안에 있는 애들을 전부 다 1로 만들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xy에다가 전부 다 1을 넣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은 f0은 f0 더하기 f0이 되고요. 하나씩 날리면 f0이 아니다 1 대입하는 건데 f1은 f1 더하기 f1 이거니까 하나씩 날리면 f1은 0이다 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뭘 요구했냐면은 fx 세제곱이
3fx인 걸 증명하고 있거든. fx 세제곱은 어떻게 만들까? 요 xy를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인가? 요 x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인가? 요 y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인가? 당연히 이거. 요 xy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는 x는 그대로 쓴 거고 y 대신에 x 제곱을 넣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y 대신에 x 제곱을 넣었구나. 그래서 좌변이 이 모양이 된 겁니다. 얘는. 그럼 우변은 요 fx는 그대로 쓰고요. 요 y 대신에 x 제곱을 넣어서 이렇게 바꾸셔야 하는 거죠. 그러면 fx 세제곱을 알려면 fx 제곱부터 알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fx 제곱을 또 찾는 겁니다. fx 제곱은요. 그럼 또 이놈이 이렇게 바뀌었다 라고 생각한다면 y 대신에 x를 넣은 거네 라는 생각하셔야 돼요. y 대신에 x를 넣어서 좌변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이쪽 같은 경우도 fx 더하기 fx라고 써야 되는 거죠. 두 개가 동묘항이니까 얘를 2fx로 정리할 수가 있고 이거 다시 넣어주면 1 더하기 2이기 때문에 얘는 3fx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일종의 규칙까지 보이는 거죠. 결론적으로 fx의 n승은 nfx겠네? 라는 추론까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아무튼 간에 뭐 여기까지 못하더라도 fx 세제곱이 3fx라는 걸 증명했어요. 한 방에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fx 그 다음에 지수 하나 올려서 fx 제곱 하나 더 올려서 fx 제곱 하나 더 올려서 제곱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찾아나가면 되는 상황이고 뭐를 건드리면 되는 거냐면 y 대신에 x에 관한 거듭 제곱을 집어넣어서 좌변에서 이걸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할 줄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3번은 fx분의 1이 마이너스 fx임을 증명하고 했잖아? 그럼 어쩌라는 얘기냐? 여기 y 자리에 x분의 1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fx분의 1로 만들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할 줄 아셔야 하는 겁니다. y 자리에 x분의 1을 대입하자. 그러면 좌변은 f1이 되고요. 우변이 fx 더하기 fx분의 1이 되는 거죠. 근데 앞서 1번에서 f1이 0이라는 걸 알아낸 상태니까 요거 대신에 0을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이 식을 이항시켰을 뿐이지 그게 이 식이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2번과 3번 같은 경우는 양쪽 다 문자가 괄호 안에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문자에 어떤 문자를 바꿔 집어넣는다 그런 생각을 할 줄 아셔야 하는 거다. 그러니까 매번 숫자만 넣는 게 아닙니다. 숫자를 넣는 경우도 있고 식을 넣는 경우도 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뭐냐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아까 적어드렸듯이 말 그대로 적절한 수나 식을 넣을 줄 아셔야 합니다. 그 능력만 있으면 해결되는 스타일이다. 그 다음 내용은 함수의 그래프인데 뭐 그래프라는 말도 다 들어봤죠. 좌표 평면상에다가 그 x 여기 fx 이렇게 있으면 x, fx를 찍는 거 찍어서 그림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알고 있을 테지만 그게 아닙니다. 함수의 그래프는 정확한 정의는 그게 아니에요. 그 표현되는 방식이 대부분 그럴 뿐이지 정확한 정의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새롭게 알고 가시면 되는데 정확한 정의는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집합이에요. 집합. 함수의 그래프는 집합입니다. 그래프 집합이기 때문에 G라고 씁니다. G. G라는 집합인데 어떤 집합이냐면은 점집합이에요. 어떤 점이냐? x, fx 집합입니다. 요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일단 세팅이 돼야 되고 그 함수의 정의역의 값, 함수값 그것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게 무한집합일 경우에 그래프를 그려왔던 거죠. 그러니까 절평면상에다가 직선을 그렸고 포물선을 그렸는데 그런 애들을 다
그래프라고 불렀잖아. 1차 함수의 그래프, 2차 함수의 그래프. 그 그래프가 그렇게 표현된 이유는 걔네들이 무한집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들을 이렇게 몇 개 찍어가지고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표현했던 거지. 특히 원래 함수의 그래프 이거예요. 집합이에요. 집합인데 특히 G가 무한집합일 경우에는 직선 혹은 곡선으로 표현될 뿐인 겁니다. 이런 좌표면상에 이런 직선으로 표현되든지 이런 곡선으로 표현되든지 여러분들이 아는 건 1차 함수, 2차 함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애들도 다 그래프가 맞긴 한데 이런 애들만 그래프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고요. 만약에 정의역의 원소가 3밖에 없다 그러면은 좌표면상에다가 굳이 이 3점을 찍고 싶다 그러면 말 그대로 점 3개만 딱딱딱 찍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내면은 그 정의역이 유한집합인데 어떤 함수를 주고 그 함수의 그래프를 쓰세요 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런 그림을 그려요. 애들이. 그럼 다 틀린 거예요. 그림을 그리시면 안 되고 그냥 그 세 개의 정의역의 함수값의 결과만 딱 찾은 다음에 몇 콤마 몇, 몇 콤마 몇, 몇 콤마 몇 이 세 개를 그냥 쭉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림 그릴 필요도 없어. 세 개를 쓰고 원소 나열법으로 쓰고 집합 괄호만 딱 쳐주면 그게 답인 거야. 그래프는 집합입니다. 교정하시고요. 여러분들의 편견을. 보기 1번을 보시면 그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얘네들은 왜 그림으로 그렸느냐? 뭐 정의역이 무한집합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함수인 그래프를 골라라 라는 문제인데 1번 같은 경우는 이게 그래프로 그려져 있으면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이 뭐냐? 그 대응관계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그 정의역이 무한집합일 경우 그 올바른 대응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별거 없어요. 1번 보기 1번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이 정의역의 원소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응관계를 확인해 본다는 말은 이 점이 여기에 대응되는 거고 이 점이 여기에 대응되는 거고 이 점은 0에 대응되는 거고 이 점은 여기 대응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y축의 평행인 선을 그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어보면 대응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경우는 모든 애들이 하나씩 대응되고 있다라는 뜻이니까 함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2번 보기에 있는 원 같은 경우는 뭐 요 새끼 같은 경우는 아예 대응되는 게 없고요. 근데 뭐 정의역을 여기로 한정지었다고 쳐도 요 새끼 같은 경우 여기도 대응되고 여기도 대응되죠. 그러니까 대응되는 곳이 두 군데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함수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라는 말은 있지만 원의 함수라는 말은 못 들어봤죠. 왜? 원은 원래 함수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이라는 것만 올바른 표현입니다. 3번 같은 경우도 거기 그 x축의 원점의 오른쪽에서 이렇게 날려보면 두 군데에서 만난다는 게 확인되죠. 그러니까 함수가 아닌 거고요. 4번 같은 경우도 원점을 x 0일 때를 제외하고 그 모든 곳에서 y축의 평행한 선을 그어보면 거기 그래프와 교점이 두 개씩 생기니까 함수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프로 주어져 있는 그래프로 주어져 있는 도형에 함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요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지. 유한집합일 때는 요렇게 그려놓고 여기 있는 애들이 하나씩 날아가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무한집합일 경우에는 그게 불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응되는지 이렇게 대응되는지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내용은 그 함수의 그래프 보는 법에 대한 설명인데, 요거는 우리가 그동안 공수 1, 2 공부하면서 이미 계속 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복습이 필요한 사람들은 텍스트를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문제표를 볼게. 기본 문제 9-3번. 요게 좋은 문제입니다. 요게 그래프 개념을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좋은 문제입니다. x가 1, 2, 3, 4 y가 1, 2, 3, 4, 5 그리고 f 땡땡 x 화살표 y. 이게 의미하는 바는 x가 정의역이고 y가 공역인 함수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x 화살표 x 플러스 요 위에다가 f를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x라는 걸 요 함수에 입력하면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값이 출력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입력값에 1 추가한 게 함수값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근데 여기 입력할 수 있는 숫자가 4개뿐이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서 바로 결론을 지으면 F1은 2인 거고 F2는 3인 거고 F3은 4인 거고 F4는 5인 겁니다. 이 네 가지 관계식 말고는 더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1번 함수 F의 그래프를 집합으로 나타내시오. 1번 친절한 문제입니다. 그냥 그래프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야 되는데 집합으로 나타내시오 라는 말이 집합이라는 걸 모르는 애들도 집합이라는 진실을 상기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친절한 문제인 거죠. 집합이라고? 집합이었나? 그러면서 집합을 쓰는 거지. 그럼 뭐 1,2를 지나는 게 이렇게 쓰는 소리인가? 그렇게 제대로 공부가 안 되는 새끼들도 맞출 수 있게 집합이라고 말을 해버린 아쉬운 문제인 거죠. 나만 맞출 수 있었는데 공부 안 하는 저 새끼까지 맞춰버리니까요. 이게 답입니다. 2번. 그러면은 그래프는 원래 그림인데 그림 안 그리는 거라고요? 네. 원래 그림이 아니에요. 2번처럼 그림으로 그리세요 라고 해야지만 그림입니다. 2번은 그래프를 좌표면 나타내시라고 했죠? 그게 결국 그림으로 그리세요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새끼는 보시는 것처럼 점이 4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그리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개념 제대로 모르잖아?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답을 쓰느냐? 아니 fx가 x 플러스 1이니까 내가 허구한 날 알고 있던 지선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이건 답이 아니에요. 이거. 오답이에요. 이게 정답이 되려면 정의역이 모든 실수여야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틀린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4개의 점만 딱 찍어야 됩니다. 근데 뭐 이거를 점선으로조차 표현할 필요 없어. 그냥 딱 찍으면 돼. 1,2, 2,3, 3,4, 3,5 이렇게. 이게 답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정도만 표시하셔야 돼요. 1이라는 점, 2라는 점, 3이라는 점, 4라는 점, 2라는 점, 3이라는 점, 4라는 점, 5라는 점. 이 정도. 이 정도로 그리시면 완벽합니다. 3번. 함수 f의 치역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문제인 이유가 뭐냐면 개념 정리가 올바르지 않은 애들은 오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개 많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너무 좋은 거야. 다 다른 말이거든요. 그래프를 집합으로 나타내시오. 그래프를 좌표면에다가 그리시오. 치역이 뭐요? 다 다른 말입니다. 그럼 치역은 뭐라 써야 되느냐? 치역 아까 뭐랬어? 함수값의 집합이랬지. 그러니까 얘네들만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아주 좋은 문제. 거기 유제 9-7번 볼래? 찾아볼래?
유제 9-7번은 함수인 걸 고르라는 문제거든. 1번 함수야? 왜 아니야? 3일 때 2개라 3 아니지. 2번은 말도 안 되고요. 다 2개 이상이니까. 3번은 2일 때 뭐가 없죠. 4번만 1, 2, 3, 4에서 하나씩에만 대응된 게 4번이 유일하기 때문에 4번만 함수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 개념은 네이밍을 굳이 하자면 함수의 종류가 되겠어요. 지금까지는 함수의 일반론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는 집합이었다라는 여러분들의 편견을 교정한 시간이었고요. 개념 하나 남았습니다. 함수의 종류. 오늘 9단원까지 끝낼 계획이었는데 계획대로 돼가고 있어요. 향함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게 향함수예요. 그러니까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공역에 하나씩 대응되는 거, 그런 게 향함수고, 이 향함수 중에서 특이하게 1대1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1대1 함수는 뭐냐면 그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공역의 다른 원소에, 서로 다른 원소에 대응된 함수를 특별히 1대1 함수다 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말로 쓰면 없어 보이니까 수학적으로 나타낼 줄 아셔야 되겠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x1이 x2가 아니면 fx1이 fx2가 아니다. 이렇게 나타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x1, 2는 정의역의 임의의 원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역의 임의의 원소가 다르다면 그것의 출력값인 함수값들도 다르다. 그러니까 다 다른 곳에 대응이 된다 라는 뜻입니다. 아까 그 맨 처음에 예를 든 도시 4개에서 그 나라 4개에 대응될 때 서울은 한국, 런던은 영국, 베이징은 중국, 뉴욕은 미국이었잖아. 그런 경우를 함수 중에서도 1대1 함수라고 부르는 거라고. 여기 4도시가 전부 다 다른 나라에 대응된 거니까.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리고 1대1 함수 중에서도 1대1 대응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 지금 함수의 종류인데 이건 왜 함수가 없어요? 몰라요. 1대1 대응도 함수입니다. 1대1 함수 중에 더 특이한 것을 1대1 대응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1대1 함수여야 하고요. 즉, 다 다른 곳에 대응돼야 된다고요. 함수값이 모두 달라야 되고, 게다가 공역과 치역이 같기까지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을 1대1 함수 중에 특별히 1대1 대응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대1 함수 중 공역과 치역이 같기까지 한 것을 1대1 대응이라 한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아니 아까 예를 든 게 공역과 치역 같은 거 아니에요. 자, 다른 그에 추가해 볼게. 서울. 다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앞에 것만 쓸게요. 서울, 런던, 베이징, 뉴욕이었고, 한국, 미국, 영국, 중국이었나? 그리고 이제 호주에 있었습니다. 호주가 이 공역에. 그러면 대응 관계를 보시면 서울이 한국에, 런던이 영국에, 베이징이 중국에, 뉴욕이 미국이잖아. 그러면 이제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하나씩에 대응됐으니까 함수인 거 맞아. 그리고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다 다른 곳에 대응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2개 이상이 몰린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1대1 함수인 건 맞아. 근데 이 새끼의 공역은 5개인데요.
이 새끼의 치역은 4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대1 함수는 공역과 치역이 다릅니다. 근데 만약에 아까 맨 처음에 예를 든 것처럼 호주에 애초에 없었어. 그렇게 되면 공역이건 치역이건 간에 한국, 미국, 영국, 중국이잖아요. 이럴 경우는 특별히 1대1 대응이라 부른다. 1대1 대응.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딴 게 더 추가되어 있으면 1대1 대응이 아닌 1대1 함수인 거고, 이렇게 딱 떨어져 있으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대1 대응이 되려면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와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하는 겁니다.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와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으면서 1대1 함수인 것도 결국 치역과 공역이 같은 상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대1 대응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의 다른 의미는 이런 거예요.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와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1대1 함수가 되면 1대1 대응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1대1 대응이라고 부른다. 알겠죠? 네 번째 5번까지요. 네 번째는, 근데 3번은 너무 쉬워요. 항등함수라는 게 있어. 항등함수는 1대1 대응 중에서도 특수한 스타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항등함수는 그냥 항등이라는 말이 같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력값과 출력값이 같은 함수를 말해요. 그래서 온 우주상에 이거 하나예요. fx는 x. x가 x로 출력되는 것을 항등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1이 1에 대응되고 2가 2에 대응되고 서울은 서울에 대응되고 그런 것을 항등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5번은 얘네들과 별개로 상수함수. 이미 은근슬쩍 들어본 말일 텐데,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하나의 값에만 대응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x에 상관이 없는 함수, 상수로만 언제나, 여기가 변해도 여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상수만 대응되는, 또 일정하게 대응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상수함수라고 부른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정의역이 모든 실수다? 그렇다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y축에 평행한 형태로 그려지는 거죠. 5가지 함수의 종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요거를 이 함수 집합이 있다고 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전체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요 안에 1대1 함수가 있어요. 요 안에 1대1 대응이 있겠죠. 요 안에 항등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랑 별개로 상수함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빈 곳 있죠, 빈 곳? 빈 곳이 양함수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함수에 이룬다. 이렇게. 요게 머릿속에 사진처럼 딱 그리시면 돼요. 어떨 때는 이거고, 어떨 때는 이거고, 어떨 때는 이건지를, 이 조건들을 전부 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수학적 표현들도 전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보기 1번 문제를 보세요. 보기 1번 찾았어요? 정수 전체의 집합 Z에서 Z로의 함수 FG, HK가 있는데, F는 X 화살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냥 간단하게 X 쓸게요. 보기 1번 풀겠습니다.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다. gx는 2x 플러스 1이다. hx는 x다. kx는 3이다. 1번, 이게 네 문제를 푸는 건데 1번은 1대1 함수를 쓰는 거예요. 이 네 개 중에서 FG, HK 중에
1대1 함수를 다 써라. 그런 문제고 2번은 1대1 대응을 써라. 3번은 항등 함수를 써라. 4번은 상수 함수를 써라. 자, 일단 상수 함수는 요거 kx k 하나고요. 항등 함수는 여기 hx는 x니까 다른 데는 x가 없지. 그러니까 얘밖에 없어요. h. 근데 항등 함수가 h인 걸 확인한 순간 항등 함수는 이 1대1 대응에 포함되고 1대1 함수에도 포함된다 했으니까 여기도 다 써야 돼요. 항등 함수 자리에만 h 쓰는 게 아닙니다. 아까 그 포함 관계 때문에 항등 함수는 그러니까 1대1 함수 중에 1대1 대응이 있는 거고 1대1 대응 중에 항등 함수 있다 했잖아. 당연히 항등 함수가 h면 나머지들도 다 h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fg가 남았죠? fg를 분석을 해보시면 되는데 g 같은 경우는 x가 정수라고 했거든. 그리고 공역도 정수라고 했어요. 요것도 엄청 중요한 조건입니다. 정수에서 정수로 대응되는 함수를 따지고 있는 건데 fg 둘 다요. 정수에서 정수로 따지고 있는 건데 1대1 대응과 1대1 함수의 차이는 공역과 치역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수가 공역이에요. 그리고 이 정수는 정역이고 그러니까 gx의 치역을 체크할 때는 요 x자리에 정수를 다 넣어야 되는 겁니다. 정수를 다 넣게 됐을 때 2 곱하기 정수 더하기 1이 정수 다가 나오는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거야. 정수 다가 나와야 치역과 공역이 같은 거라서 1대1 대응인 거고 정수가 전부 다 안 나오면 치역과 공역이 다른 거기 때문에 1대1 함수라고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간에 x의 정수값이 달라지면 다 다른 정수가 나오는 건 확실해요. 그거 왜 그러냐면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돼요. 물론 이게 정수들을 집어넣는 거니까 띄엄띄엄 나오긴 하겠지만 띄엄띄엄 찍기가 귀찮기 때문에 그냥 그릴게요. 연결해서. 그럼 얘는 이렇게 기울기가 2인 직선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다른 함수 값을 가지는 건 확실해요. 그런데 2배가 되는 바람에 모든 정수가 들어있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1 대입하면 3이고 2 대입하면 5잖아? 여기가 1,3이면 얘가 2,5란 말이야? 그러면은 4라는 건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는 홀수밖에 없어요. 홀수밖에 없는 상태니까 공역은 홀수와 짝수가 다 들어있는데 치역은 홀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개 다르다고. 그렇기 때문에 다 다른 값에 대응되는 건 맞는데 치역과 공역이 같진 않기 때문에 이 새끼는 1대1 함수란 거지. 1대1 대응에는 g를 넣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g는 1대1 함수에만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fx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1을 넣고 1을 넣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1을 넣게 되면은 0 나올 거고요. 1을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1 나올 거고 3을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2 나오죠.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함수 값들이 결정되니까 하나씩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정수가 다 커버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의 치역은 얘의 공역과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F는 1대1 대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도 F를 쓰고 여기도 F를 써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해줘야 정답이 되는 거야. 아셨죠? 1대1 함수에 G를 F를 썼다고 해서 1대1 대응에 F를 썼다고 해서 여기 안 쓰면 안 돼요. 항등 함수에 H 썼다고 해서 여기 안 쓰면 안 됩니다. 얘네들은 서로 포함 관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중복하는 형태로 답을 써주셔야 된다. 모든 문제를 다 맞출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함수 집합이 있을 때 그 함수 집합이 어떤 포함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머릿속에 딱 넣고 있어야 그렇게 중복해서 답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요 gx가 1대1 대응이 될 수 없고 1대1 함수밖에 안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셔야 됩니다. 모든 정수를 나타낼 수가 없어서 공역과 치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 새끼는 1대1 대응이 아니라고요. 1대1 대응과 1대1 함수의 차이 정확하게 구분해서 알고 계시고
이거 한 문제밖에 없거든? 딱 맞겠네요. 기본 문제 9-4번인데 경우의 수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정의역과 치역 역할을 할 집합을 주고 함수의 1번은 함수의 개수를 세는 문제고 2번은 1대1 대응의 개수를 세는 문제예요. 그 경우의 수에서 함수의 개수 세라는 문제를 워크북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진도에 안 맞아가지고 다 빼고 지나갔었죠. 빼놨던 거 지금 다시 가서 푸셔도 됩니다. 아무튼 간에 경우의 수에서 내 경험상 학생들이 어려워하던 대표적인 유형이 두 개인데요. 첫 번째가 집합계수 세기고 두 번째가 함수계수 세기입니다. 근데 집합계수 세기건 함수계수 세기건 간에 기본적인 틀은 같아. 집합계수는 어떻게 세라고 내가 말했었냐면 그 집합의 모든 원소의 선택권들을 생각해라. 모든 원소의 선택권들을 곱하는 게 기본적인 발상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냐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의 선택권들을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이 기본 문제는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만 쓰면 되는 문제라서 계시고요. x가 3개 1, 2, 3 a, b, 3 y가 1, 2, 3이었죠. 1번은 아무 조건이 없는 강함수의 개수인 거고요. 강이라는 말이 생각되어 있습니다. 2번은 1대1 대응의 개수. 강함수의 개수는 뭐냐? 그냥 A, B, C가 하나씩만 대응되면 되는 상황이니까 A의 선택권 3개, B의 선택권 3개, C 선택권 3개.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A가 1에 대응된다고 해서 B가 1에 대응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A, B, C가 전부 다 제각각 3가지씩의 선택권을 갖는 거죠. 이건 당연히 이렇게고요. 1대1 대응의 개수는 A, B, C 순서대로 대응 관계를 정한다고 치면 A가 제일 처음 선택을 하는 거니까 1, 2, 3 중에 뭘 고르건 상관이 없죠. 그럼 3가지입니다. 그러면 3가지를 생각했으면 한 가지 가정하라 얘기했었지. A가 1에 대응됐다 쳐. 그러면 1대1 대응을 생각할 때는 얘네들이 없어졌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이제 B 입장에서 남아있는 2개 중에 선택을 해주면 되는 거죠. 2가지, 1가지 이렇게 해서 6가지 라는 얘기입니다. 요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중복순열이다 라고 부르고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강순열이다 라고 부릅니다. NPR. 요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중복순열은 N-PIR 이렇게 쓰거든요. 요거는 확통해서 배워요. 확통해서 배우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내용 몰라도 됩니다. 그냥 여러 개의 수를 곱해서 개수를 정한다 라는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할게. 오늘은 숙제는 그 워크북만 해도 엄청 많을 거기 때문에 유제는 워크북을 다 하고 나서 자기 지금 이제 뭐 연습 문제도 안 하고 테스트도 안 보고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내가 하는 얘기만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워크북을 끝내고 나서 복습을 할 때 아니면은 워크북이 너무 안 풀린다. 머릿속에 들어온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복습을 먼저 한 다음에 워크북을 풀 계획이면은 그 텍스트만 읽는다고 해서 또 복습되는 게 아니라서 텍스트를 읽고 제대로 받아먹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푸는 정도로 유제를 푸는 것은 자유롭게 하시고요. 아무튼 공식적인 숙제는 아니고 공식적인 숙제는 워크북에서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 명제와 조건 나머지 문제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러니까 명제와 조건 46번부터요. 출발을 해서 명제와 조건에 한 15문제 하고 명제의 증명에 46문제 하고 함수에 45문제. 너무 많아. 너무 많으니까 홀수만 하세요. 홀수번만. 함수 끝까지 풀긴 하는데 홀수번만. 이해되시죠? 함수만. 아니, 세 단원 전부 다.
세 단원 전부 다 홀수분만 푸세요. 근데 홀수분 풀고 시간 남는다. 그러면 짝수분은 자유롭게 푸셔도 돼요. 질문은 홀수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